톡톡 튀는 바둑 매거진 바둑 톡톡. 톡톡. 안녕하세요. 바둑계 이슈를 모아 톡톡 튀는 바둑 이야기 전달해드리는 윤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선입니다. 선아 씨, 신진서 구단이 또 한 번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국내 프로바둑계 최초로 연간 100승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100승이라는 기록이 많이 이겼다는 뜻과 더불어서 그만큼 많은 대국을 뒀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한 해에 100판의 공식전을 두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100판을 승리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식전을 많이 두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이겨서 올라가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현재까지 신진서 선수 112판을 두었습니다. 과연 올해를 몇 승으로 마무리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러게요. 그럼 11월 둘째 주 바둑톡톡 시작해보겠습니다. 제6회 바둑의 날 기념식이 5일 의정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현대바둑의 선구자인 고 조남철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아주 뜻깊은 6번째 바둑의 날이었습니다. 기념식엔 100여 명의 귀빈들이 참석, 바둑 발전에 기여한 분들께 표창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프로기사와 10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한 다면기 수담 행사도 있었는데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들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 저도 어린 친구들이랑 다면기를 도는데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의정부 수담대에 이렇게 많은 바둑 팬이 참여할 줄은 사실은 예상을 못했는데요. 의외로 많은 팬들이 참가해서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네, 아이가 처음으로 바둑 프로 기사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지원하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어서 엄마로서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오늘 바둑 기사랑 처음 봐가지고 되게 진지하고 재밌었어요. 다음에 이런 대회가 또 있으면 또 나오고 싶었어요. 오유진, 이창호 프로의 팬사인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박정환 선수에게 159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고 제46기 SC배 명인전 결승에 진출합니다. 이기면 즉시 결승에 직행하는 중요한 승부. 변상일 선수의 완승으로 승부의 무게에 비해 다소 싱겁게 끝난 한 판이었는데요. 변상일 선수는 4판의 본선 대국을 모두 이기며 가장 먼저, 가장 깔끔하게 결승에 올랐습니다. 패자조로 밀려난 박정환 선수는 오늘 같은 허무한 바둑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며 다음 대국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신진서, 박지현 선수의 승자와 결승 진출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입니다. 초봉수대 선웅욱 끝장 승부 치수구치기 7번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7국에서 선웅욱 구단이 2점을 깔고 승리해 최종 치수는 정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봉수 구단은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짧고 굵은 소감을 남겼고, 선웅욱 구단은 이번 7번기 끝장 승부는 제가 완패했다고 할 수 있다. 시간 안배를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고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승부를 기꺼운 마음으로 수락해 재미있는 대국을 보여준 두 레전드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어요. 10월 30일 열린 의정부 행복특별시와 경기 고양시의 11라운드 1경기. 이번 시즌 출발이 좋지 않았던 의정부 행복특별시가 뒷심을 발휘하며 포스트 시즌을 향해 갑니다. 유창혁, 김동엽 선수에 이어 사지명 차민수 선수가 일지명 김영삼 선수의 대마를 잡으며 3대0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유창혁 선수는 개인 다승왕을 더욱 굳혔고 전기 우승팀 경기 고양시는 가장 먼저 탈락하게 됐습니다. 11라운드 2경기, 갈 길 바쁜 두 팀이 만난 대결. 권효진, 이지연 선수가 여성 파워를 보여주며 의성마늘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5승 5패였던 의성마늘은 중요한 길목에서 승리를 따내며 6승 5패, 4위로 올라섭니다. 리그 초반 상위권을 유지하던 KH에너지는 3연패를 당하면서 조금씩 순위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얼른 연패의 수렁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세 판 모두 지명 맞대결로 펼쳐진 11라운드 3경기. 주장 맞대결에서 최규병 선수가 서봉수 선수를,
이지명 맞대결에서 선웅욱 선수가 김종수 선수를 꺾고 용인 퓨리움이 2대1 승리를 거둡니다. 4승 7패가 된 용인 퓨리움.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11라운드 4경기 경북 문경에서 지역 투어로 진행됐습니다. 약 1년여 만에 진행된 지역 투어였는데요. 동지명 맞대결로 펼쳐진 경기에서 원정팀인 칠곡 황금물류가 홈팀 예스문경을 꺾고 리그 2위로 올라섭니다. 예스문경은 패했지만 여전히 단독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칠곡 황금물류가 개인 순수에 앞서 2위로 랭크돼 있긴 하지만 2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6승 5패, 중위권은 대혼전의 양상입니다. 정규리그 3판을 남겨놓은 2023 소팔코사놀 레전드리그,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천석 국수배 영재 최강전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특전, 영재대 정상 기념대국입니다. 제11기 하천석 국수배 영재 최강전 우승자 박지현 선수는 신진서 선수와 준우승한 원재훈 선수는 신민준 선수와 대국을 펼쳤습니다. 일명 양신이라 불리는 신진서, 신민준 선수는 제1회 영재 입단대회에서 입단한 입단 동기로 제3회 하천석 국수배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원조 영재 선수들이죠. 영재라 불리던 선수들이 어느덧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어 정상의 자리에서 영재 선수들과 기념대국을 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한데요. 명인전 본선에서 박지현 선수에게 일격을 당했던 신진서 선수는 이번 대결에서 그때 패배를 되갚아 주었고요. 신민준 선수도 준우승자 원재훈 선수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정상기사의 무서움을 보여줬습니다. 8년 전 하천석 국수배 우승, 준우승을 차지한 양신이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난 것처럼 박지현, 원재훈 선수도 정상의 위치에 서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7기 해성 여자기성전 16강 허서연 선수와 이영주 선수의 대결이었고요. 허서연 선수 승리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다음날 제7기 해성 여자기성전 16강 펼쳐졌습니다. 조혜연 선수가 김수진 선수에게 승리하며 여자 바둑리그 같은 팀인 김수진 선수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가장 핫한 바둑계 이슈부터 궁금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바둑 이야기 해보는 바둑을 담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 바둑을 담다에서는 11월 11일, 12일 양일간 펼쳐지는 20세기 라이벌 매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아 씨, 먼저 20세기 라이벌 매치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20세기 라이벌 매치는요. 90년대 수많은 바둑 팬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레전드들의 명승부를 다시 한번 재현해보고자 만든 이벤트 대회인데요. 이번 대회의 주인공은 세계 최고 공격수 유창혁, 신산 이창호, 그리고 열도의 황태자 요다 노리모토 선수입니다. 바둑 황금기라고 불렸던 1990년대를 호령했던 유창혁, 이창호 이 두 선수는 국내 무대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맹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이 선수들이 유독 약한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요다 노리모토 선수인데요. 1966년생 동갑내기인 유창혁 선수와 요다 선수는 진로배, 동양증권배, LG배 등 주요 세계 대회에서 여러 차례 만났었던 적이 있는데요. 번번이 요다 선수가 유창혁 선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두 선수의 라이벌 관계가 심화된 것은 1996년이었습니다. 유창혁 선수와 요다 선수는 제3회 응시배, 제1회 삼성화재배 두 대회 모두 결승에 올라 가장 큰 승부를 연이어 펼치게 됩니다. 두 대회 모두 상금은 40만 달러. 먼저 펼쳐진 응시배에서 유창혁 선수가 3대1로 승리하며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응시배 끝난 후 19일 뒤에 바로 이어진 삼성화재배에서는 요다 선수가 2대1로 승리하면서 하나씩 주고받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다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인연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요다 선수는 사실 한국 팬분들에게는 이창호 천적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한데요. 1990년대는 이창호 선수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창호 선수를 상대할 적수가 없었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그런 이창호 선수를 압도하는 전적을 가진 선수는 요다 선수뿐이었습니다. 이 두 선수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총 5번을 만났는데요. 이 중 4번을 요다 노리모토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요다 선수가 이창호 선수를 압도하던 시절의 이창호 선수는 말 그대로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1993년부터 99년까지 이창호 선수가 국내와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횟수는 무려 68회. 그 와중에 국내에 있는 모든 기전을 우승하는 대기록도 세웠고요. 이런 이창호 선수를 요다 선수가 상대 전적 4승 1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이 이창호 천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창호 선수가 연승을 하며 이 상대 전적은 얼추 평행을 이루었는데요. 그러던 중 두 선수는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2006년 펼쳐진 제7회 농심신라면배 최종국입니다. 이전까지 6번의 농심배는 모두 이창호 선수가 최종국의 승자였고요. 우승국은 한국이었는데요. 제7회 농심배 최종국을 요다 선수가 승리하면서 일본은 농심배 사상 처음으로 우승국이 됐습니다. 이 철의 수문장이라고 불리던 이창호 선수를 꺾고 요다 선수가 승리하면서 많은 바둑 팬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요다 선수가 우승했던 이 이후 일본은 농심배에서 단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 일본의 농심배 유일한 우승으로 아직까지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선수의 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이 유창혁 대 요다 노리모토, 이창호 대 요다 노리모토, 이 라이벌 매치라는 이름에 너무나 걸맞는 대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이번 대회 각자 제한 시간 1시간에 1분 초읽기 3회가 주어지겠고요. 승자에게는 500만 원이, 패자에게는 300만 원의 대국료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20세기 라이벌 매치에 대해 더욱더 재미있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눠줄 분을 모셔봤는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20세기 라이벌 매치의 해설을 맡은 박정상 해설위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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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저희 바둑톡톡에 또 두 번째로 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이번이 20세기 라이벌 매치를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우선 그 소감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연구생 시절 또 프로 신인 시절에 공부하던 이 레전드 분들의 바둑을 제가 해설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좀 영광이고 또 저도 굉장히 좀 호기심이 있거든요. 네.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어느 분이 승리를 하실까 이런 어떤 궁금증을 이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그 시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 요다 노리모토, 저희 한국 선수 2명에 일본 선수 1명인데요. 기풍이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바둑에서의 기풍은 굉장히 좀 차갑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두면서 이 냉철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풍이고요. 근데 이제 반외적인 요소가 또 있는데 과거의 요다 노리모토 구단은 좀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도 세게 놓고 좀 만화책에 나오는 그 패왕색 패기 뭐 이런 기운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그때 당시 이창호 선수가 유독 이 요다 선수에게 작아졌던 이유가 그 기풍 때문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창호 구단 하면 그 반외적인 요소에서 좀 돌부처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굉장히 차갑고 냉철한 그런 어떤 그 기질을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요다 구단은 다른 기사들과는 달리 이창호 구단의 그런 어떤 냉철함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상대가 얼음장이면 나의 불로 뒤덮겠다 약간 이런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도 이제 본인의 바둑을 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얼음을 불이 이긴 격이 됐군요. 그 요다 노리모토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저도 사실 공부를 할 때 그 착수 많이 따라 했었거든요. 네. 돌도 많이 날리고 네.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요다 노리모토가 항상 등판해서 이창호 구단을 꺾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얄밉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90년대 그 요다 구단의 성적을 보면 한국 기사들에게 유독 강했습니다. 처음 등장부터 한일 신예 정상 5번기에서 이창호 구단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그 해에 이제 조은현 구단에게도 승리를 거두는 등 91년에 이제 처음 한국 팬들에게 알려졌는데 그때부터 한국 기사에 강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93년에서 94년에 걸쳐서는 국제 무대에서 10연승을 기록했는데 뭐 그 과정에서 한국 기사들에게 여러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요. 이 유창혁 구단과 96년에 이제 그 세계 대회에서 맞붙기 직전까지 한국 기사에게 성적이 무려 21승 7패였는데 조은현 구단과 4승 4패였다는 것을 제외하면 얼마나 다른 기사들에게 강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90년대 당시 이창호 선수는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요다 선수가 계속해서 조금 이겼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역시 이창호 구단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기세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바둑판 안에서 좀 이렇게 미세한 승부가 되다 보면 이창호 구단의 후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른 기사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다 구단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수를 굉장히 결심을 하고 착점을 했는데 이창호 구단이 전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기사들은 좀 당황했을 법하나 네. 요다 노리모토 구단은 그런 점이 없었군요. 그렇죠. 원래 뭐 상대가 돌부처이지 않습니까? 그럼 돌부처랑 두면 이제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뭐 요다 구단은 약간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네. 바둑판에서 전해지는 느낌은 너가 돌부처면 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기세 좋게 대국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요다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대국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대국 중에 좀 기억에 남으셨던 인상 깊었던 대국 있으실까요? 일단 제 머릿속에는 뭐 몇 판은 떠오릅니다. 뭐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대 결승 그리고 응시배에서 이창호 구단이 굉장히 좀 끝내기 위해서 묘수를 두면서 승리를 거뒀던 대국도 있는데 역시나 이 두 선수의 만남에서는 농심배 최종전 요다 구단의 승리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제7회 농심배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농심배에서 최초이자 또 유일한 우승국이었거든요. 제7회가. 이때 당시 좀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농심배 수호신 이창호 구단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다른 한국 선수들이 잘해도 못해도 무조건 우승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농심배 대표 선발이 되면 뭐 제 또래 기사들에게도 항상 그냥 우승 축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 그 수식을 깬 게 바로 요다 구단이고 그 농심배에서 이 요다 구단이 마지막 주자로 뭐 한국의 조한승 구단, 중국의 쿵지에 구단, 이창호 구단까지 이게 3연승을 거두면서 일본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그 충암연구실에서 신예 기사들과 함께 그 바둑을 지켜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후반으로 진행이 될수록 당시 대표 선수였던 그 다른 선수들이 좀 초조해했던 기억과 대국 내용에 있어서도 요다 구단이 굉장히 강렬한 그 공격력을 선보이면서 완승으로 이끌었던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성기를 누리면서 많은 대국을 했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대국도 많고 그때 분위기도 생생하게 떠올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 유창혁 구단과 요다 노리모토 구단의 대국 중에서는 어떤 대국이 좀 기억에 남으실까요? 이 두 레전드도 마찬가지로 많은 대결이 있었지만 역시나 이 96년에 있었던 이 응시배와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동시에 맞붙었던 그 결승전 시리즈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어떤 대국 내용이 기억에 남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당시 상황부터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응시배 결승전이 먼저 치러졌고요. 응시배 결승전이 끝나고 19일 뒤에 삼성화재배 결승전이 치러졌거든요. 네. 이제 그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전이었던 응시배와 삼성화재배에서 두 기사가 격돌을 했고 당시 각각 우승 상금이 40만 달러와 40만 달러였기 때문에 이 80만 달러 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시배에서는 유창혁 구단이 뭐 전체 시리즈 내용 면에서 좀 압도하는 내용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그런데 삼성화재배에서는 마지막에 이 유창혁 구단이 1대1 상황에서 최종국에서 좀 후반에 큰 실수가 나오면서 패했던 그 삼성화재배 3국이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문득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삼성화재배도 5번기였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유창혁 구단에 대한 바둑계에서의 평가가 실력은 이창호 구단 못지 않지만 좀 냉철함이나 그 멘탈 면에서 이창호 구단보다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런 평가가 뭐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3국에서 정말 질 수 없는 바둑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건 분명히 그 시리즈의 4국, 5국에도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몰리는 상황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쯤에서 조금 또 가볍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박정상 구단, 이 응시배 우승이냐 아니면 삼성화재배, 초대 삼성화재배 우승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초대 삼성화재배죠. 초대 삼성화재배입니다. 네, 지금 삼성화재배랑 초대 삼성화재배는 차이가- 다르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달러로 지급을 했고 지금 환율이 많이 그때보다 괜찮아졌기 때문에 네. 그때 삼성화재배를 우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달러를 갖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러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현재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다 선수와 유창혁 선수 두 선수가 모두 2023 레전드 리그에 참가하고 있거든요. 유창혁 선수의 경우에는 현재 10승 1패로 개인 승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요다 선수는 자주 참여하지는 못합니다만 3전 3승으로 가장 승률이 좋은 두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그 녹슬지 않은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선수의 승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거 조심스러워지네요. 일단 두 선수의 승부가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요다 구단의 바둑은 저에게 주는 느낌은 좀 단단한 돌과 같아요. 냉철하고 단단한 그런 느낌을 주고 유창혁 구단은 좀 부드러운 바람, 그 바둑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과 바람의 대결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물론 유창혁 구단의 승리를 응원하지만 네. 또 요다 구단의 이 단단한 돌도 굉장히 매력적인 바둑이다라고 좀 이렇게 피해 가겠습니다. 굉장히 돌아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요다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대결도 좀 결과를 예상하기 좀 그러시면 관전 포인트가 또 혹시 예상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둑 역사상 가장 이 완벽한 자신의 시대를 구축했다고 일컬어지는 이창호 구단이지만 그 이창호 구단의 최전성기 시절에도 요다 구단에게는 고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분명 이제 기풍에서의 상성이나 아니면 좀 상대를 의식하는 면이 이창호 구단이라 할지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점이 반상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이런 점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이 큰 승부에서 많이 맞붙었던 두 선수가 이제 시대가 흘러 이제는 조금 이 승패로부터는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이 좀 자연스럽게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훌륭한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방금 전에 유창혁 선수를 바람이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네. 요다 선수를 돌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창호 선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람에 날아가는 돌? 네. 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기풍이라고. 심오합니다. 네. 이창호 구단이 예전에는 좀 이 단단한 돌과 같았지만 최근에 보면 좀 발빠른 행마도 많이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창호 구단에게 밥을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벌 매치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요다 선수와 유창혁 선수, 이창호 선수 세 분이 그럼 사석에서도 조금 친분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이 세 분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걸 알고 있으신 게 있나요? 일단 그 세 분이 좀 개성이 각각 달라서 제가 알기로는 따로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지는 않으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대회장에서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의 어떤 행운을 빌어주지만 워낙 오랫동안 큰 승부를 같이 했던 또 이제는 동료니까요. 근데 세 분이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요다 구단과 관련돼서는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백홍석 구단 있잖아요. 네. 뭐 해설도 자주 하고 요즘 뭐 승부도 열심히 하는 이 백홍석 구단이 예전에 한창 세계대회에 나가던 시절에 일본에서 요다 구단을 만났을 때 정말 좋아하는 팬이다라고 요다 구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대표로 나온 선수가 일본 기사인 요다 구단을 팬이라고 하니까 요다 구단이 굉장히 흡족해 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이제 백홍석 구단이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느 날 한국기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요다 구단이 이렇게 자신의 휘호를 해가지고 한국기원으로 보냈다. 이걸 백홍석 구단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홍석 구단이 지금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기사로 요다 구단을 꼽고 있습니다. 이창호 선수의 전성기 시절 천적이라고 불렸던 요다 노리모토 구단은 이창호 선수가 출전한 기보라면 어떻게든 구해서 몇 번이고 복귀했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유독 한국 선수에게 왜 강한 것 같냐라는 질문에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굳이 이유를 댄다면 내가 한국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해 나가는 라이벌의 순기능을 너무 잘 보여준 유창혁, 이창호, 요다 노리모토 선수가 다시 한번 라이벌 매치를 펼치게 됐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 유창혁 선수와 요다 노리모토 선수의 대국으로 시작되고요. 바로 다음 날 이창호 선수와 요다 노리모토 선수의 대국으로 이어집니다. 11월 12일 이창호 선수와 요다 선수의 대국은 이 공개 해설이 열리는데요. 대국 현장에서 이현욱 프로와 한혜원 프로의 이 공개 해설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정상 해설위원 오늘 두 번째 또 바둑톡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좀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은 또 뭐가 있을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이 세 분의 대결은 뭐 항상 설레이는 대결인 것 같아요. 저도 이 해설을 하지만 바둑 팬의 입장으로 또 열심히 재밌게 지켜볼 예정이고요. 오늘 세 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감히 평가를 했었는데 그냥 호랑이와 사자가 얼마나 강한지 염소가 평가한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박정상 해설위원의 말씀 덕분에 지켜보는 팬분들은 더욱더 즐겁게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20세기 라이벌 매치 또 해설위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이 대회 꼭 봐야 한다 이런 이유가 있다면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이유가 있다면 이번 그 라이벌 매치에 대국을 펼치는 선수들이 바로 이창호 구단, 유창혁 구단, 요다도리도 또 구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름으로 끝나는 거군요. 존재 자체로 이유는 충분하다. 네, 그럼 저희는 11월 11일 또 11월 12일 이 라이벌 매치 기대해 보면서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더욱더 재밌는 바둑계 소식을 원하신다면 위클리 매거진 바둑 톡톡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